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용두사 관우 스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략합니다.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자녀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농담이다. 농담. 충격적인 말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든지 부자였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나의 업보다, 자녀의 업보다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부자로 태어났든지 이 태어난 자체가 인생의 고다. 그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 밑에 좀 돈이 많은 부모, 또 좀 넉넉한 집안에 내가 태어났으면 더 괜찮을 걸.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이 내가 부모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 중에 S그룹이라고 있는데 셋째 딸이 미국을 유학을 갔어요. 이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남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반대를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이 자살을 했다. 그런 거 보면은 결코 이 돈에 이 부자는 없다. 내가 아무리 부자고 가난해도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모가 한테 그래요. 이 자녀가 언제 내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매스컴을 보고 또 이 SNS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귀로 듣고 보다가 보면은 옛날 우리 시절하고도 틀립니다. 그래서 당신 멋대로 나를 낳아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라고 아이들이 반항을 할 거예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하나도 망가지지 않는 완전한 육체를 타고났는데 네가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몸으로 찾아 들어왔느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셔야 돼요. 나의 몸뚱이지만은 정신은 내가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님 육체 만들어 줬지 않느냐. 그런데 내 허락도 안 받고 네가 이렇게 불쑥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되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라고 이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말 좀 잘 듣고 이러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얘기도 자녀한테는 농담으로 하셔야 돼. 네가 어떻게, 나는 완벽한 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들어와 가지고 네가 정신이 내가 망가지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가볍게 농담을 해 주셔야 돼. 이걸 가지고 논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자녀가 언젠가는 내가 부모를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요거를 농담을 하셔야지 이거를 진짜
진담을 해가지고 서로 논쟁이 없기를 바라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지 않을까. 절대로 잔소리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간혹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본문이 이 S 가문의 이야기군요. 이 자녀들, 참 자녀들, 요즘 자녀들 키우기가, 또 다 큰 자녀들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모님들 생각과 자녀들 생각의 괴리가 너무 커서, 특히 이게 정치적으로도 부모님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 자녀분들은 좌파 정당 민주당을 지지해가지고 이 가족 간의 불화가 큽니다. 이 이념적으로도 요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뭐 부모님이 이쪽 가라 하면 다 따라갔는데, 지금은 이 자녀들이 정반대로 갑니다. 우리 여기 그 용두사 신도분들 중에도 그런 아유, 사례들이 많죠. 많죠. 근데 그 구이동에 사시는 그 보살님인데 그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조금 다퉜어요. 그 무슨 일로 그러니까 너 왜 그 이 씨를 자꾸 좋아하느냐? 그 대통령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이러면서 아마 그 한 석 달, 넉 달 됐는데 인연을 끊었어요. 인연을 끊는 게 뭐냐면은 연락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가족 간에는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이 어머니는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가지고 자녀한테 얘기하지만은 그 자녀는 어디 매스컴이나 보고 이 확과 이 거짓을 들었고 이래서 그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은 집안에 그런 얘기는 될 수 있는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여기 중랑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참 열심히 참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들, 딸 뭐 다 저쪽에 넘어가가지고 뭐 으르렁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 그러냐 그 어머니가 경제를 망친 거는 저쪽이다. 다수 국회를 앞세워 가지고 왜 탄핵을 뭐 장관들 일을 못하게 탄핵을 막 남발했지 않냐고.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 특활비 그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도 그냥 영으로 만들고 이래서 참 안타깝다. 근데 이 자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완전히 그 경제를 망친 걸로 이렇게 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처음부터 이 당선되는 날부터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부터 저쪽에는 탄핵 또 하야 했다. 그거를 자녀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냐 아닌가. 그 M이라는 그 방송 거기서 아마 주입을 시켰는가 봐. 그러니까 방송도 함부로 이렇게 보면 이 독이 된다. 내가 이게 어머니 이 세상들은 아버지 세상들은 지금 6, 70대, 80대 같은 분들은 다 이 가난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지금 뭐 20, 30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아직 그걸 모른다.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다투고 그래 저한테 그래요. 또 스님 어떻게 하든지 좀 돌아올 수 있게 스님 용두사 부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돌아오게끔 애들이 다 우파가 되게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부처님한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되지 않을까. 특히 그런 애들을 위해서 7일 초를 밝힌다든가 안 그러면 등을 따로 한번 밝혀보세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 그런 일도 있느냐고.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더 이 자녀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 대한민국 튼튼한 대한민국을 아마 살릴 거다고 이렇게 또 합니다. 자, 거기만 이 지금 이 가족 간의 이념적 다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당 내에서도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참 이러다가 보수 국민의 호가 난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와 원내대표인 송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송은석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거죠. 당서열 2입니다. 당서열 1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통틀어서 이제 대표고, 자 그런 가운데 이 권력 서열 1위와 2위가 다투고 갈등하는 게 점입가경입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문수, 나경원, 이 안철수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하고, 당 대표는 당연직 선대위원장인데 이 장동혁은 좀 빠져라, 도움이 안 된다,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장동혁은 내가 당 대표인데 내가 왜 빠지나, 선거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갑자기 이름이 오락내락합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 60갑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저 그냥 그 가족들 안에서 그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그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저기 김문수 선대위원장을 뭐 이렇게 김문수, 나경원, 네. 안철수를 모셨죠. 그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예. 그 김문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그리고 뭐 저기 적어냈네. 그러면은 그참 장동혁을 장동혁을 완전히 패싱시켜 버렸네. 예. 왜냐면 장동혁을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서울시장 오셔훈이도 장동혁 패싱, 부산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도 패싱, 지금 대구의 추경호 지금 후보도 패싱, 강원도 김진태 후보도 패싱. 아무도 오지 마라. 장동혁이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김문수를 모시겠다,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그래서 일단 송원석 60갑자 먼저 보고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죠. 이게 보면은 참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여튼 뭐 그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단합이 안 되는 거는 뭔가 모르는 불순 세력들이 내가 볼 때는 있다. 지금 다시 이렇게 간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있지 않을까.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법무장 하는 사람. 그래 이걸 또 끌어모으지 않을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얻고 가야 이렇게 되는 이 판국에 이거를 거기서는 완전히 절연했잖아요. 있으면 안 된다. 참 내가 볼 때는 진짜 착각이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장동혁 현 대표를 일부러 이렇게 패싱시키지 않는가. 그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지금은 패싱 당하는 것 같아도
이분은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철퇴가 4개가 있다. 한 번씩 휘두를 때가 이제 돼 간다. 그리고 소문석 이 원내 대표하고는 사실 이게 엇박자가 난다. 이 60갑자가 이분은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60갑자가 아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패싱 당하고 있지만은 송문석 그 원내 대표는 거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화가 좀 많아요. 이 송원석 그 원내 대표가 화가 많고 토가 3개고 그러니까 화가 3개, 토가 3개인데 이거를 무슨 뜻하냐면은 자기가 나서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패막을 하는 이 격이다. 그리고 올해 또 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삼재는 다른 사람 비해서 좀 이게 악삼재다. 이래서 참 이게 아마 서서히 참 이게 사실 대표 중심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뭔가 모르는 이 내부의 세력들이 이게 좀 다시 이렇게 옛날 사람들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부산서 나온다는데 내 이름도 덜먹이기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 서서히 또 영입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틀림없이 장동혁 대표를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아주 60갑자로 봤을 때는 나오는데 우리 박사님 생각은 또 좀 틀리겠죠. 예. 정치권에서 간호 스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참 지금은 나와 잘못했고 또 잘 한 사람 이걸 다 배제를 시키고 똘똘 하나를 뭉쳐야 된다. 저기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도 주워 가져와서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선거가 거의 한 달밖에 한 달, 한 2달, 아니죠. 한 달 좀 더 남았죠. 한 며칠 됐죠. 예. 거의 한 달 대비 안 남았는데 6월 3일이니까 참 이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도 아주 내가 한심할 때가 많아요. 이게 보통 이게 한심. 지금 누구를 떠나서 잘못했지 잘했든지 그걸 떠나서 힘을 합해서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저쪽에서 조용하잖아요. 그래 너가 싸워라. 그래 막 회죄를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참 아주 그냥 그리고 이런 말 했잖아요. 이게.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지금 뭉칠 때인데 이렇게 말이야 당 대표를 패싱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 선거를 하느냐. 참 아주 그냥 아주 기도하면서도 제가 참 머리가 좀 아프네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도와주신다. 그래도 내가 이거 사는 날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날까지는 그래도 부처님께 또 보수 우파가 잘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를 선대위원장으로 일단 위촉했습니다. 자, 나경원, 안철수 어떻게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60갑자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그래도 요즘 보면은 나경원 그래도 전에 원내 대표도 했지 아마 그래도 중진 의원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분인 60갑자를 보면은 마른 땅에 물을 이게 주는 격이다. 그래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목이 많아요. 그래 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 안철수 이분도 지금 중진이면 중진이죠. 그러니까 힘을 합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참 김문수 의원은 이 장동혁 대표하고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참고로 저 김문수는 의원이 아니고 전 장관입니다. 전 장관. 그래서 그 경기도지사 지금 이제 출애됐으니까 김문수 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 예. 그래서 뭐 명칭은 그 직급은 빼고 그냥 김문수로 가죠. 나는 의원이 저기 김문수로 갑시다. 예. 김문수는 이럴 때 지금 이 경기도에 누가 나온지 모르지만 참 한 번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뭐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나왔다니까 참 힘을 많이 보탠다. 또 생각이 이분이 아니 그 김문수 지금 선대위원장 60갑자 봤을 때 좀 어떻게 발음 좀 일으킬 것 같아요. 있죠. 있는데 이분이 김문수를 지금 서로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나 지난번에 이 대선에서 나가서 뭐 졌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승복하는 걸 보고 이거를 말이야 참 나는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뭔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안 늦었고 이분이 보면은 60갑자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철퇴가 4개나 달렸다. 아마 바람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이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송원석 이런 사람들은 좀 약해도 그래도 김문수는 대선급으로 한번 뛰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그래도 환호를 받고 철퇴를 한번 휘두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지금 보수가 어찌됐든 간 뒤집기 한 판 해야 되는데 이제 김문수까지 등장했는데 지난번 김문수 대선 후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서 도왔습니다. 자, 이번에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만이 뒤집을 수 있다. 대구, 경북, 박근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60갑자를 봤을 때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김문수도 나왔는데 지금 김문수는 60갑자상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세요? 60갑자 봤을 때 60갑자 유영아가 떨어졌다고 뒤로 나 자빠질란다 아프다 뭐 난 모르겠다 죽이든 밥이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김문수도 나왔는데 나라도 가서 숟가락 하나라도 보태야지 막대기 하나라도 보태야지 이런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등판할 거 어떻습니까? 이분이 60갑자를 보면은 아주 목이 4개나 있어요. 금이 2, 토가 2, 그리고 화가 없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 있으면은 한 군데로 뭉쳐 있으면은 60갑자가 이번 아주 깨끗한 분이다. 과거에는 뭐 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욕을 좀 없지 않아 했지만은 근데 그게 다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60갑자 봤을 때는 5월 중순에 등판을 한다. 이대로 두고 보지는 않는다. 아마 말은 아낄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한테 정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서 말하는 것도 좀 짧게 아주 간략하게 하잖아요. 그게 파워가 엄청나다. 그래서 5월 중순에는 등판을 해서 이 쓰러져가는 국민 힘을 그래도 다시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도 아마 이대로 뭐 안 온다 그래서 패싱 한다 그래서 패싱 당할 사람도 아니고 아마 같이 아마 이렇게 뛰면은 아주 그냥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장동혁하고 이렇게 같이 뛰면은 아주 그냥 금상첨화가 아닌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리라 또 생각을 해요.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나는 하겠다.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아마 두 분이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하면은 아주 뭐 금상첨화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일이 아마 이 벌어질 것이다. 예, 또 생각이 드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치맛바람, 선거의 이왕, 과연 이번에도 통할까요? 그럼요. 과연? 박근혜 등판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고는 이번은 뭐 서울 또 이 경기도는 이렇게 못해도 경북, 대구 또 이 부산 또 충청도 이렇게만 해도 아마 확 역전이 된다. 지금 뭐 또 뭐 얼마 있다가 뭐 돈을 나눠준다는데 이 경제가 지금 아주 망가진 입장에서 이 돈만 나눠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지금 국민들도 많이 깨우쳤고 이번만큼은 그래도 뭐 밉지만은 그 국민의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아마 해서 그래도 역전되는 데가 많을 것이다. 더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나오면은 장동혁 대표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좋은 일이 있을지 않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예. 자, 초파를 앞두고 자 짧게 광고 말씀 들으면서 용두사 초파일 광고 말씀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전부터 그래요. 초파일 날은 세 군데 세 절에 다니면서 불을 켜야 된다 하는 큰 스님 말씀도 있었어. 그런데 왜 세 군데 불법 성 부처님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부처님 법에 드리고 스님한테 드린다 해서 세 군데 드려요. 그래서 용두사도 뭐 지금 계속 기도가 들어오는데 등도 밝히고 7일초도 밝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참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건강 그다음에 전한길 선생 등도 달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용두사는 용의 이 백회 머리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기도를 드리면은 발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에 등을 많이 좀 달아주입사 하는 마음입니다. 예. 선물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 스님입니다. 이 청국장을 제가 분말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